안녕하세요. 우리 반려동물들의 건강상식을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박준석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심장사상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 클래스 별에 따라서 치료법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병원에 오시는 보호자분들께서 병원마다 조금 하시는 이야기가 다르다 보니까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요거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심장사상충 클래스에 따른 치료법은 제 의견이 아니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아메리칸 하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AHS 학회 2020년 가이드라인을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떻게 치료법을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클래스에 따라서 치료법이 어떻게 바뀌냐. 치료법은 분류가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냐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클래스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동일한 치료법입니다. 클래스 4단계 카발 신드롬은 수술 이후의 주사 치료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밖에 나뉘지가 않아요. 그래서 클래스를 나누는 게 중요한데, 클래스를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정밀하게 평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정확하게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치료법이 많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법에 앞서서 클래스를 나누는 그 단계가 정말 필요한 거는 바로 3단계와 4단계예요. 3단계와 4단계는 어떻게 다르냐면, 4단계는 반드시 수술적으로 심장사상충들, 즉 심장 안에 있는 벌레들을 다 끄집어내고 다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주사 치료가 들어가야 되고, 3단계 같은 경우에는 끄집어낼 수가 없다 보니까 얘네들은 바로 주사 치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치료법은 분류가 간단합니다. 이 아메리칸 하트 소사이어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한 달 차부터 두 달 차까지 약을 먹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장사상충, 이 자충들을 죽일 수 있는 예방약을 먹이면서 이 심장사상충 성충들에 붙어있는 울바키아라고 하는 기생충의 기생충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죽으면 폐렴을 많이 유발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심장사상충을 죽이는 주사를 맞기 전에 울바키아를 먼저 다 제거를 해서 심장사상충 성충들이 죽을 때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사전 작업을 들어가는 거죠. 사전 작업을 두 달 정도 합니다. 1단계라고 두 달, 2단계라고 3개월, 3단계라고 4개월 이렇게 하지 않고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다 동일하게 두 달간 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 보면은 3단계라고 해서 다 동일한 3단계가 아니에요. 3단계지만 복수가 차고 곧 4단계가 될 것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두 달을 못 기다릴 것 같아요. 제가 진료를 해봐도 실제로 두 달까지 얘가 기다릴 수 있을까? 복수가 이렇게나 차는데, 그렇게 제가 판단했을 때 두 달간의 사전 치료 작업을 못 기다릴 것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그냥 수의사가 판단해서 자의적으로 약간 치료 기간을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 달에서 한 달로 줄이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다 동일하게 프리메디케이션을 다 두 달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충을 죽이는 주사를 한 번 맞고요. 그리고 다시 또 동일하게 치료를 한 달간 하고 그 이후에 두 번의 주사를 맞게 되는데, 거기까지 하게 되면은 성충이 99%가 거의 다 죽어요. 99%가 죽는다라고 하면 100마리가 감염이 되었을 때 99마리는 다 죽는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거의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계까지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한 달간의 약 복용이 필요하겠죠. 약 복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가 심장사상충 외에 판막의 변성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 한 달간의 마지막 약을 먹고 난 다음에는 심장약을 추가로 먹을 필요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심장사상충에 감염이 된 지가 좀 돼서 이미 판막의 변성이 생겼거나 폐성 고혈압이 발생을 했거나 라고 한다면 심장사상충 치료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심장약은 계속 복용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수의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진단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보니까 애들마다 다 달라서 이거는 어떻게 딱 정의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약을 끊고 나서 6개월 뒤에 다시 한번 키트 검사를 합니다. 심장사상충 키트 검사를 해서 거기서 음성이 떴다 그러면 치료가 종료. 만약에 양성이 떴다 그러면 아직 살아남은 아이가 한두 마리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럼 걔네들을 다시 또 성충 구제하는 주사를 맞추거나 아니면 자충 구제하는 약만 먹이면서 성충들이 말라 죽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여기까지가 3단계까지 치료 방법이고, 클래스 4단계 카발 신드롬에 대한 어떻게 다르냐, 심장사상충 벌레들이 더 이상은 폐동맥이라는 혈관에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다 성인이 되었는데 한 성인 10명 혹은 막 20명이
원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못 살겠죠, 당연히.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더 큰 공간이 바로 앞에 보이는데 그곳이 바로 심장이에요. 혈관보다 심장은 완전 엄청나게 큰 공간이잖아요. 여기로 다들 막 몰려 들어갑니다. 몰려 들어가서 이곳에 기생을 하게 되는 게 카발 신드롬이고, 이곳에 정착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더 이상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카발 신드롬이 아닌 애들은 수액을 주면 다시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진성 카발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성고혈압 약을 쓰거나 수액을 주거나 하더라도 이동을 하지 않고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2단계 있는 애들을 성충을 구제하는 주사를 맞춘다? 어떻게 될까요? 이미 빽빽하게 벌레들이 많다라는 건데 성충을 구제하는 주사를 맞추게 되면 얘네들이 다 죽으면서 어마어마한 혈전들이 발생을 하겠죠. 이 어마어마한 혈전들이 온몸에 온 혈관들에 다 가서 막히게 될 거고, 갑자기 급성 폐혈전으로 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나 무서운 클래스 4단계 카발 신드롬이다 보니까 수술적으로 심장 내에 있는 벌레들은 다 제거를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카발 신드롬인 애들은 주사를 바로 맞추는 게 아니라 경정맥을 타고 들어가서 수술적으로 먼저 제거를 하고, 아이가 안정이 되었을 때 한 달 정도 안쪽으로 나머지 성충들을 죽이는 주사를 맞춰요. 그 주사를 맞추고 난 다음에 또 동일하게 한 달간의 약을 먹고 그 이후에 또 2번의 주사를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달간의 약을 먹겠죠. 근데 카발 신드롬은 일반적으로 3단계의 애들보다는 이미 심장에 변성이 있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심장약은 계속 복용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2달간의 약물 복용, 1번의 주사, 한 달간의 약물 복용, 2번의 주사, 다시 또 한 달간의 약물 복용, 끝! 카발 신드롬은 뭐라고 했죠? 먼저 수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약물을 복용을 하면서 1번의 주사, 또 한 달간의 약물을 복용하면서 2번의 주사, 그 이후는 수의사가 판단하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